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밤 10시가 됐고요. 5월 8일 오마이TV는 지금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실방이 맞고요. 박영식의 정치 라이브, 저는 박영식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5월 연휴 딱 보내고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부터 먼저 다루긴 할 건데,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문수와 한덕수, 한덕수와 김문수, 이게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을 둘러싸고 생 라이브로 만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또 보고 있는 저로서는 참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자,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은 네. 오늘의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좀 총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벽에다 대고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대화가 아닌 예. 그 예고된 난장판을 정확하게 보여줬다. 예고된 난장판. 네, 모두가 다 예고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을 탐한 자들이 단일화라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확한 민낯을 보여줄지 너무 예. 기대가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 아주 생얼을 정확히 보여줬죠. 예. 네.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예고된 거다. 난장판입니다. 예고된 난장판이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고,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께서도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크게 이제 동감을 하면서 네. 말씀에 크게 동감을 하면서 네. 그래도 이 극우 유튜브와 예. 태극기의 현장에서 네. 장기간 다져진 네. 김문수의 말빨이 네. 그나마 빛났다. 아. 이 비닐하우스에서 네. 키워진 오이 같은 네. 그러한 한덕수의 그러한 이제 어떤 나약함 예. 그러한 것이 좀 예. 부각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예. 네. 근데 시작부터 진짜 어려운 질문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오늘 그 두 사람의 만남 중에 굳이 우리가 한덕수라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면 뭐가 있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한덕수가 좀 잘했다 이런 거 있어요? 참 없으면 없다고 쳐도 됩니다. 순수함이 있구나라는 순수하다. 인상을 예.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네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 어떠한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 예. 근데 그게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정치인이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서사에서는 네. 네. 이 악랄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악랄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해야 할 예. 그러한 어떤 아주 엄혹한 전장에 나가는 지금 장수를 단일화로 해서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쵸. 저렇게 물른 사람이 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러나 근데 사람은 착하더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사람은 순수하더라고 뭐 이 정도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왜냐면 굳이 지금 좋은 걸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 정도의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애는 참 착해. 애는 참 착해가 제일 사실은 제일 큰 욕이죠. 근데 오늘 어쨌든 한덕수가 순수했다 정도고, 혹시 뭐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도 굳이 찾자면 한덕수 순수함밖에 없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생각보다고요. 네. 도저히 저는 일도 찾을 수 없었고요. 예. 그냥 아마추어가 네. 옛날에 씨름왕 이만기 있잖아요. 네. 이만기 선수한테 안다리 후려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예. 자기가 뒤통수 치는 네. 그런 현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네. 기술을 걸다가 제대로 걸렸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김문수의 프로 의식이 좀 빛났다. 뭐 프로다움이 빛났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김문수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또 이제 뭐랄까 속된 말로 한가락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정치판에서는 자신의 자질을 드러내기에는 뭐 충분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네. 김문수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과거를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네. 노동운동을 계속했던 사람이 군부 독재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던 민자당에 자진해서 입당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가장 극우의 성향으로 계속 치닫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는 자기의 과거 역시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인간이에요. 예. 김문수가 계속 뭐 내가 가서 총리님께 가서 보고 드리는 형태로 찾아뵙는 것처럼 해서 단일화 하겠처럼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가서로워서 제가 네. 많이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문수의 과거를 보면 저 말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주변 분들한테 말 많이 했었는데 예.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 네. 막상 갔더니 그 언론에 다 둘러싸 있고 게다가 이게 뭐 사실상 김문수 쪽이 주도하는 판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쪽은 사실 그런 전략인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장소, 어떤 형식, 다 받아주겠다. 어떤 뭐든지 간에 단일화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뭐든지 우리는 얘기할 준비가 돼 있고 예. 어떤 거든지 다 괜찮다. 뭐 이런 걸로 자신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연성이랄까? 또는 예. 우리는 그 정도로 마음이 넓어.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겠지만은 네. 그 정도를 하려면은 굉장히 자신들이 특히 한덕수라는 이 인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수여야 되거든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다 유연하게 받아 넘기고 그다음에 오히려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는 걸 역으로 이용해서 반격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거기는 전쟁터인가요? 예, 김문수 측이 기습을 다 준비를 하고 있죠 이미. 음. 예,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죠 이미. 태극기가 펄럭펄럭거리며. 예, 오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이미 복병이 다 있고, 다 활쏠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 막 기세가 올라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막. 네, 네. 예? 김문수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거 막 소리 지르고 막. 한덕수에 대한 비방도 있었고. 예. 한덕수 비방 막 하고 뭐 이런 네. 분위기 속에서 김문수 후보도 지금 뭐 좋은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 3억 썼다. 당신은 뭐 했냐? 이런 그렇죠. 논리로 지금 예.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가 살던 세계와는 네.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예.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살던 세계는 앉아가지고 신사적으로 바둑돌 놓는 그러한 세계였다라면은 예. 여기는 수틀리면 바로 눈치를 놓고 바로 이제 머리끄댕이 잡는 세계인데 예. 여기 들어와서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예. 사실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아, 네네네. 정치사 얘기해보면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진짜 재미없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진보 정당의 출신 중에 가장 보수 정당에 제일 먼저 착근한 사람이 사실은 김문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 민중당 출신 3인방이 있었죠.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예, 이 세 분인데 이우재는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미주 진영으로 이제 말을 갈아타셨고 예. 이재호 전 고문은 그래도 탄핵 정부에서 바른 말이라도 좀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얘기를 치닫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함께 민중당이라고 하는 가장 진보적인 정당에서 김영삼이 이끄는 민자당으로 96년도에 넘어갔는데 예. 지금까지도 옛날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예.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 김문수입니다. 아. 그래서 그 김문수는 자기가 예. 무엇을 목표한 거 있으면 예. 자기도 자기의 살을 씹어먹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런 그죠? 사람이 예. 지금 권력을 쥐었는데 놓겠습니까? 절대 안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의 전과 중에는 퇴거 불응이 있다는 거. 예. 퇴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도 너무 만만하잖아요. 예. 아니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해서 쳤는데 네.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김문수 입장에서 얼마나 땡큐예요. 그럼요. 아니 3일만 버티면 되는데. 한덕수가 하는 말이 다 땡큐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말도 김문수 후보에겐 다 땡큐예요. 그렇죠.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말들만 지금 제안을 하니까요. 혹시나 그래도 오늘 한덕수 김문수 회동에 굳이 의미 있었던 요소가 있으시다면 지금 오마이TV에 폴이 열렸습니다. 입당 유보 중인 참 착했던 한덕수, 단일화 꿈꾼다, 프로다움이 빛났던 김문수, 1억의 가치에 대한 통찰, 경제적인 김문수, 비닐하우스 5위 같은
예, 아까 우리 김민아 평론가가 써주신 표현입니다. 한덕수.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 영상 다 돌려보고 싶지 않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나왔던 발언들 좀 보면 대부분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에게 왜 입당 안 했냐, 뭐 이거 물어본 거고요. 당신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뭐냐? 나는 후보인데 당신 예비 후보냐? 당신은 그래서 왜 안 들어왔냐? 그래서 언제 후보 등록을 할 거냐? 이런 단순한 요구였고요. 한덕수는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그 말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횟수까지 또 써왔더군요. 뭐 그만큼 준비한 면모는 보였지만 이것이 전혀 김문수 후보에겐 먹혀 들어가지 않은 뭐 어떤 공격이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처분 분쟁에서도 드러날 거지만 일주일 후에 하자잖아요. 예, 네.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뭐 실제 안 할 것처럼 매도를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라거나 사기를 쳤다거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은 이제 지도부인데 지도부의 전략이라는 건 지금 단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물론 여론조사하거나 당원들의 투표를 붙여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국면이 확실히 결정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진짜 목적. 진짜 목적. 대선은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소위 갱판을 쳤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겠다? 이거는 좀 뭐 상식적인 예측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목적은 국민의힘을 거저 먹는 겁니까? 이제 그런 꿈을 뭐 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령이고 네. 정치적 기반이 매우 허약하긴 하지만 언제나 이제 뭐 여의도 정치에서 우리가 보는 바는 대선 후보를 지냈으면은 그 다음에 어쨌든 대선에 지더라도 당권을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당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기반을 새롭게 만들잖아요. 네. 과거에 뭐 홍준표도 그랬고 뭐 누구도 그랬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 꿈꿀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꿈꾸지 않더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한 판을 만들고 싶겠죠. 이 지금의 이제 쌍권으로 대표되는 윤석열과 함께했던 이 주류가 아니고 예. 이 지금의 주류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뭐 어떤 이념적으로나 또는 행동 양식이 더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들과는 다른 결의 음. 자신들만의 어떠한 그 말이 먹히는 그러한 주류를 한번 새로 구성해보고 싶다. 네. 이러한 꿈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전면에 나서진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지지하는 어떤 형태의 그러한 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좀 국민의힘의 판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까지 뭐 장기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지내면서 예. 대선을 한번 이렇게 크게 휘저어보는 것 자체도 예. 상당히 신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즐긴다. 아 이거 지금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내 인생에 예? 마지막 하는 건데 예. 예? 이 삼국지로 치면은 예. 말 타고 칼 휘두르면서 중원을 한번 거침없이 예. 달려보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해보면 상당히 즐거운 일이다. 예, 예. 저희로서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제 또 화양연화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이 생각하시는 김문수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정치와 종교의 일치? 종교의 일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치와 종교를 나누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종교가 지배하는 정당과 예. 국민의힘을 굳이 나눠야 되나? 네. 그걸 한 몸으로 만들어서 예. 더 강한 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정당을 꿈꾸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들이 그걸 꿈꾼들 네. 되지도 않을 것이고 예. 굳이 우리가 알 만큼의 가치도 없는 자들이 예. 권력 싸움만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정치가 이렇게 가면 사실은 경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는 건전한 경쟁자가 있어야 예. 긴장감도 계속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서 네. 좀 진짜 걱정입니다. 음. 그래서 민주진영 내에서의 건전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예. 특단의 노력들이 정말 더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예. 대선 이후가 음. 정말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의 면면이 실제로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다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저분이 김문수 후보 옆에 가 있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부정선거의 대명사 뭐 그런 분도 있고요. 민경욱. 예, 민경우 아저씨도 거기 있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던 분도 거기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김행이라는 장관 후보자였다가 이제 낙마하신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이 거기 가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 단장 이러고요.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이라는 분은 이제 어제 저희가 이때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어둠의 비서실장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김재원 아저씨는 뭐 이제 원래 국민의힘에서 부침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 현재 김문수의 어떤 뇌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까지도 좀 하게 됩니다. 김행분 이분은 예,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정몽준의 단일화 기억나네요. 협상에 예, 맞아요. 예, 나섰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일화 기술자죠. 예. 그 기술을 부리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예. 일거에 역전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그 단일화 기술자가 다시 나타나서 네. 판을 계속 흔들고 네.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상대가 그것을 간파하고 더 크게 가서 네. 제압을 해야 되는데 네. 둘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진짜 뭐 각자의 그 역할이 있겠지만 아까 단일화의 매직을 또 보여줄 사람이 혹시나 뭐 김행 단장이라면 김민하 평론가가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이런 김문수 후보의 성공적인 어떤 전략이랄까요? 이제 전략의 기수가 있습니까? 그 집단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김행 단장 네. 같은 경우에 김행 네.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 단일화 기술자였던 거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20몇 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나타났을 때는 예.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나타났거든요. 네. 예. 그때 과거에 이제 뭐 중앙일보의 뭐 그렇죠. 여론조사 전문 기자였다라고 해서 나타났지만은 네. 그 이후의 행보나 이런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복격한 네. 윤석열 정권에서의 뭐 장관을 뭐 하니마니 하다가 이제 네. 그리고서 이제 뭐 뭐 본인은 도망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지 이분이 뭐 아주 신통방통한 지금 기술을 부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물론 숨겨왔던 기술이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런 거를 뭐 뒤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의 경우도 예. 왕년에는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부천 소사에서 이제 국회의원하고 뭐 이럴 때야 김문수의 오른팔 노릇하면서 이렇게 뭐 지역구도 물려받았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했을지 몰라도 지난번에 이제 지지난번에 총선에서 이제 막말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감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감이 뭐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비유하자면 예. 이제 요새 말로 예. 폐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거기에 뭐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언제적 박계동입니까? 그분이 전두환 비자금 폭로하셨던 그분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박계동 14대 씨가. 국회 때요. 네. 진짜 오래됐다. 와. 언제적 박계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예. 제가 뭐 삼국지 비유를 하면은 예. 간손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미축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빼면 예. 다들 중요하지만은 예. 간홍 손번도 중요한 사람인데 예. 간홍도 안 되는 분, 간홍을 너무 무시하네. 아무튼간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 정도도 안 되지만은 제가 예. 볼 때는 이 중에 한 사람 현역급의 어쨌든간에 그 녹슬지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예. 때는 예. 김재원 전 의원 정도다. 역시 브레인이었군요. 왜냐면은 최근까지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해왔고 도전을 해왔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계속 뭔가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려고 해왔잖아요. 네. 뭔가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예. 세우고 그렇죠. 뭔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시키는 일. 그렇죠. 예.
그 전광훈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 그렇죠. 그때 자기가 직접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라면 표되는 거는 뭐든지 하는 거다라고도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어서 맞아요.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쵸.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의 김문수 후보의 전략을 보세요. 법이면 법, 가처분 탁탁 치고 들어오죠. 네. 이게 약한 고리를 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 네. 가처분이면 가처분, 메시지면 메시지. 예. 김재원 전 의원이 직접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거 나와가지고 네. 메시지를 내잖아요. 네. 한덕수라는 분은 우리 당에 당비 1,000원도 안 낸 사람이다. 이런 걸 내잖아요. 예. 이런 거 딱딱 내고 이런 거 하는 거 볼 때는 아 이게 제갈량이다. 예. 김문수의 제갈량이 예. 김재원이다. 그리고 김재원이 딱 오니까 예. 갑자기 그동안 간홍, 선건, 미축급도 안 되는 사람들 같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 관우 같기도 하고 장비 같기도 하고 아. 차명진이 관우인가 막 이렇게 보이고 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 효과가 지금 있다 이 예. 진영에 지금. 확실히 그 뭐랄까 과거엔 어떤 뭐 책사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 정무수석도 하셨던 분이어서 머리가 정무적인 감각이 남다른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증명이 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이번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